여기까지 요동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배경으로 조선과 대한제국의 상황을 미력한 글이나마 써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일제의 침략 야욕을 근본 사상으로 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를 이용한 명분을 제대로 모르지 않았나 합니다. 그보다도 부패한 수구 세력에 편승한 왕과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모군란 그리고 청의 개입에 기회를 놓쳤다고 땅을 친 일본. 이어진 갑신정변조차 청의 개입으로 무산된 일의 속셈을 모르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또다시 청의 손을 내민 조선의 수구 세력과 무능한 왕과 중전. 청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기화로 청일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우리 민초들의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을미사변으로 국모가 살해당하고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관으로의 망명과 대한제국의 건국과 독립협회에 의한 만민공동회의 입헌군주제 시도의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황제. 그 속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 세력에 갖은 중상모략에 넘어가 절호의 기회를 놓친 황제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국익 다툼을 이용하는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전쟁 승리 후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사강구도는 변함이 없고 거기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은 핵을 개발하여 이래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걸 기화로 정치권은 친일 친중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명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푸틴처럼 칠러 우크라이나 사람을 구하겠다고 쳐들어오고 거기에 고무되어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그걸 우크라이나 국민의 뜻, 인양 왜곡 러시아 국민의 전쟁 지지를 얻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태극기를 혹은 촛불을 들고 매 주말마다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이를 근심 어린 눈과 마음으로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를 가진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반만년을 지키고 살아온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나 무능한 왕조의 국모지만 이래 무참한 돌아가신 을미사변에 분노한 의병들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독립협회가 주도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만민공동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 세력과 왕권을 놓지 않으려는 광무왕제는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민초들이 튀운 싹은 무참히 밟혀버리고 나라마저 망국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질경이처럼 일어선 우리 민족은 3.1운동이라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민족입니다. 이뿐입니까?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서도 백척간두의 나라의 운명은 그 간사한 언론의 잔꾀가 민심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고 거기에 편승한 정권욕의 어두운 두패에 의해 나라는 반으로 잘라내고 그것도 모자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국제전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전쟁을 막지 못한 정권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 개헌도 모자라 부정선거를 획책 수많은 젊은이를 거리로 나오게 한 4.19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각제 개헌의 대통령의 권한 또한 축소되었습니다만 그 떡잎이 본잎이 나오기도 전에 쿠데타에 짓밟히고 말았지만 80년 봄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된 제도인 줄 알았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을 바뀌면서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그 힘들다는 IMF도 금융위기도 겪고 사욕을 채우는 대통령도 자식이 없어 사욕과 거리가 먼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나라를 위한 정책도 있지만 지역 유세를 나가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 날아다니는 가관을 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공약이라고 타당성 조사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바뀌면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영남 민심이니 호남표 시민이 충청권 동양인이 부축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상명령인지 여당은 타당성이나 토론도 없이 밀어붙이고 야당은 정책이 국가의 유불리를 떠나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은 자꾸 커져서 무소불위가 되어가고 있었고 양당의 극한 대결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캐스팅보드의 필요성을 인식 제3당을 만들기도 했고 김영란 법도 진통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촛불 든 국민의 노도와 같은 물결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불명예와 영어의 몸이 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촛불의 특혜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것에 올인했지만 형들의 질시와 발길질을 받으며 임기 내에 뱃속에 있다가 겨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정적을 향한 칼로의 변신은 명약관화한 것으로 서로가 견제와 감시가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조선의 좌포청 우포청이라는 것을 온고지신으로 삼아 진수처 보수처라는 쌍둥이로 태어나 권력은 나누고 서로를 견제를 해야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이라는 국회가 만들어낸 유복자 공수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 제3당의 진출을 막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KBS의 방송을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인 메뉴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선거제 중선거제 맴돌이에 지나지 않는 여론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없이 당리당략과 정권 쟁취에만 매달리는 선거제도는 확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구당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기초의원 자치단체 의원 공천권을 쥐고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매년 예산 국회에는 자기 지역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을 전리품처럼 선전하고 선거에 써먹습니다. 그러니 예산의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기 식으로 변질되어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왜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의원에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있는데 국회의원까지 지역에서 뽑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분과 위원회별로 등수안에 든 의원이 당선되는 식으로 직능별로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당의 공천으로 몇 배수로 출마를 하게 하고 그 분야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방위원은 말단 소대장부터 군단장까지 여기만 국방의 전문가들이 외교는 외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외교 전문 청문회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상국의 국가원수의 대학 동창생을 보내는 벤치마킹할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는 본인이 한 개나 두 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정원 안에 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나온 토론자 중 마음에 드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에서 농공행상처럼 분과위원을 배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결혼이 생기면 낙선자 순위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여 보궐선거가 필요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정책을 세우게 되고 오랜 암덩어리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고 더 발전하면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원 내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 내각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권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꾼을 뽑았으니 그 사람이 공약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제대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서로 좋은 법안은 협상을 통하여 통과를 시킬 것이고 옳지 못한 법안은 제대로 골라내고 그 법안이 잘 되고 잘 못된 것은 유권자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무조건 당리당략의 거수기가 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제대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거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합시다. 이 모든 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낳은 부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권력도 몰아주고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표인 것은 지당 하나 너무한가 싶게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화가 나는데 동서로 진보 보수로 좌우로 서로를 반목하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젊은이와 늙은이로 남자와 여자로 갈라놓고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 거기에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적인 충성이 그리 되었는지 아니면 사리사욕이 어두운 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리사욕이 없던 분마저 호가호위 하려는 자들에 의해 불행한 종말을 맞은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관의 이름조차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가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를 당해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책의 시작은 전 정권에서 집값이 뛰어 욕을 실컷 먹고 정권을 빼앗긴 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경제 대통령인 자신은 경제나 집값에 자신이 있었는지 전세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더니 전세대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는 기형적인 현상을 되어 대출을 중단했는데 다음 대통령은 멍청하게 그걸 고 집어들었습니다. 집은 지었는데 안 팔리니 건축업자들이 집이 팔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에 대출을 늘리고도 안 되니 전세대출을 실시하니 정말 집값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부동산 졸부들은 다 아는 상식이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 지하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정권에서는 끔찍하리만치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값이 오르자 멍청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전세보증보험 제도까지 세트로 포장해 내놓으니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정책을 펼쳐서 집 없는 서민을 발가벗기고 갭투자 열풍이 몰아치는 광야로 내몰아서 배신감에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들으니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장차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똥을 치우는 정권도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주택정책은 경제 우선보다 국민주거 안정에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정책에 피 터지는 정책 토론을 하는 전문가들의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뽑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기형적인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까? 얼마 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접했는데 인공지능으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에코챔버 효과에 의한 여론전이 국민을 갈라놓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암살을 당한 일본의 아베 총리의 사건 내역을 보니 종교단체가 표를 모아주고 아베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 단초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리바이벌한 종교단체가 한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개입되었고 공공연하게 정당 최고위원이 감사를 표했다가 호되게 당한 것을 보고 이젠 파당을 떠나 헌법으로 금하고 있는 종교의 정치 참여가 공공연하게 되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긴 지난 대선에서 모 종교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선거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느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금품이 오가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하긴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들어차 있는 정치인들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을 뽑기 위해 정확한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AI 시대에 맞게 세계에서 최초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어두운 세계 정치 질서의 모범이 되어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국민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던 끈질긴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야의 민주투사도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원내로 진출하면 기존 정치에 흡수되어 그런지 공천에 목을 걸어서 그런지 당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지역구 없애고 직능별로 뽑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을 못 보았습니다. 우리 민초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여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민주제도를 만들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우리가 시작한 새로운 민주제도를 모든 국가에서 배우고 따라하게 합시다. 우리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세상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꽃피게 합시다.